오늘 나왔던 게 또 가족 여행 가는데 뭐 출국의 편의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가족 항공권을 이 보좌진이 왜 가지고 있어요? 대한항공 계열 호텔 숙박권 문제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토위 소속일 때 이거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호텔 투숙권이 보면 1년이 지났잖아요. 네. 에이, 못 썼으면 끝난 거지. 1년을 연장해가지고 같이 또 쓰겠다. 참 알뜰살뜰하네요. 게다가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숙박권이 전달돼서 함께 사용했던 걸로 기억한다. 지금 본인이 다른 의원들 욕먹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물귀실 작전까지 쓰시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험하게 안 나올 수가 없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내부에 있던 직원들을 관리를 잘못한 건지, 이게 곰고 골맞던 본인의 도덕성이 탄로가 닿는 것인지, 이게 뭐 저도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본인 도덕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대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얼굴 맞대야 되고 또 이야기도 얼굴 해야 맞대야 되는 되고.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일단 그 오늘 나왔던 게 또 가족 여행 가는데 뭐 베트남 여행 가는데 뭐 이게 출국의 편의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출국 편이요. 근데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안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가족 항공권을 이 보좌진이 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뭐 손자인가? 손자인가? 예. 손자까지. 아니 저도 의원 되고 나서 가족하고 해외여행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저희 의원실 제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아들 손자 며느리 우리 뭐 그렇죠. 아들 손자 며느리 항공권을 의원실에 준다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뭐 이거는 뭐 밑에서 뭐 과잉 충성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아들은 이런 거 뭐 특별 대우 싫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낫죠. 예. 아들이 한 거는 있어요. 조식 추가된 거는 본인이 돈을 낸 것으로. 아유 뭐 밥은 자기 돈. 조식은 공사 구분이 아주 철저하네요. 예. 조식은 본인이 네. 내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게 특히 또 지금 그 대한항공 계열 호텔 숙박권 문제도 보면 이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토위 소속일 때 이거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이해 충돌이죠. 예, 이게 국토위 위원이 아닌 일반 국회의원이 받았다고 해도 이거 좀 약간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인데 국토위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 결국 뭐 보좌진까지 시켜가지고 뭐 예약을 시키고 뭐 하고 막 해서 다 받아놓고 심지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해명할게요. 해명할게요. 혹시 청탁 금지? 곧 해명할게요. 그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뭐 오히려 화를 내잖아요.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됐어요. 이거는 아픈데 또 찌르냐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왜 상처에 소금 뿌려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 본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애초에 본인에게 상처가 갈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걸 질문하는 건 언론의 당연한 역할인데 제가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 뭐 허위 조작 정보 뭐 방지법인가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돼요. 민주당에서 불리하게 여기는 민주당에서 상처라고 여기는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또 쓰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면 그런 게 걱정이 되고요. 오히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나와가지고는 뭐 신중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정제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얘기를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 일탈에 대한 얘기를 원내대변인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가? 본인이 사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호텔 투숙권이 보면 이것도 약간 좀 치사한 거예요. 1년이 지난 거잖아요. 1년 동안 못 썼으면 끝난 거지. 그렇죠. 이걸 받는 것도 이상하고 받은 것도 이상한데 김병기 의원 아니었으면 안 받았겠죠. 1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받은 것도 좀 쪽팔리긴 한데 그냥
에이 못 썼으면 끝난 거지. 1년을 연장해가지고까지 또 쓰겠다. 그러니까요. 예? 야, 참 알뜰살뜰하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나쁜 정말 거죠. 꼭 쓰고야 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공짜로 뭐- 받은 티켓을 꼭 쓰고야 말겠다. 야, 1년 연장해줘. 그럼 이런 거는 정말 잘못했다. 본인이 좀 부적절하게 과한 욕심을 냈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오늘 공개된 그 베트남 출국 편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또 참 그 슬펐던 부분이 뭐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가족들이 이코노미석을 타는데 이제 비즈니스 이상의 대우를 지금 받게 해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핵심이 그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이상 거기 이제 카운터로 가면 직원이 거기 일선 직원은 잘 모르고 제지할 수도 있다. 그때 이제 땡땡땡 그룹장이 이미 조치 취해놨다라고 말하면 그냥 무사 통과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좌진이 뭐라 그러냐면 영감이 같이 간다고 해서 아마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점점점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초에 제지가 되는 것조차 두렵다는 거야. 아 제시가 되면 거기서 예를 들면 무슨 그룹장이 된다고 했어요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 그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조차 조차도 불호령이 떨어진다. 불호령이 떨어진다 이 얘기잖아요. 감히 나와 내 가족을 제지해? 사실 이코노미 타면 이코노미 줄을 서야지. 왜 비즈니스 줄을 왜 서요? 1등 그 1등 그러니까 1등석. 그러니까 뭐 프레스티지 요즘은 뭐 어쨌든 묶어서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정도 프레스티지 네, 자기가 특혜를 받으면 누구가 좀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보좌진 입장에서는 그것조차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알아서 그냥 프리패스 되도록 해줘야지 뭔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게 만드냐. 그러면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코노미 갖고 들어가가지고 이름까지 다 별도로 체크해가지고 다 지령 딱 내려가가지고 그렇지. 야 이코노미인데 이 사람 이름 딱 내려오면 이 사람이 누구 가족이고 가족 손자 며느리 그렇죠. 아들 손자 며느리니까 오면 무조건 프리스티지로 보내. 프리스티지로 보내서 다 라운지 다 이용하게 해주고 딱딱딱 의전해. 그렇죠. 그 얘기인데 문제는 공항 가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베트남행 그 카운터 같은 경우는 카운터가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카운터 갈지 모르잖아. 그러면 모든 직원들한테 그 지령을 내려서 오늘은 김병기님 가족 방문의 날이다. 이거를 교육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여당도 아니었다고요. 여당도 아니었나? 그렇네요, 진짜. 예. 야당 국토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무위로 넘어간 의원이었는데 이렇게 했군요. 그래서 제가 제가 어쨌든 자주 얼굴 보는 상대당의 원내대표라서 좀 조심하려고 했지만 저도 하다 보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노래도 부르고 좀 과한 면도 있었는데 제가 불렀어요. 제가 선동당에서 같이 했는데 김병 원내대표한테 좀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이거는 정말 동료 의원들 얼굴에 정말 먹칠하는 겁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이런 짓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저도 최근에 미국 그냥 출장 갔다 왔는데 의전실 같은 것도 안 쓰고 그냥 저 혼자 가서 그냥 카운터에서 정상적으로 수속하고 그냥 하고 왔어요. 뭐 예전에 막 가족 데리고 의전실 가고 이랬던 분도 계시고 그렇죠. 용용 이제 뭐 비례 2번에 빛나는 이제 용용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랬어가지고 요즘은 국회의원들이 공항에서 불필요한 특혜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조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보도가 나가버리면 또 국민들께서는 이 국회의원 이놈들은 전부 다 뭐 특권 의식에 절어져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다 도매금으로 욕 먹을 텐데 참 그런 면에서 이거는 게다가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뭐더라? 다른 의원실에도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숙박권이 전달돼서 함께 사용했던 걸로 기억한다. 물귀신입니까? 그 물귀신입니다. 지금 본인이 다른 의원들 욕먹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물귀신 작전까지 쓰시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험하게 안 나올 수가 없다. 이건 좀 과도한 잘못이다 생각합니다. 자,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했죠.
넷플릭스보다 본인의 업무 보고가 더 재밌다. 네. 너무 재밌다라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제 업무 보고가 끝났어요. 마지막 업무 보고가 헬스부 업무 보고였는데 네. 자, 중앙일보의 칼럼을 제가 재미있게 읽은 칼럼이 하나 있어서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애국가 배경화면이라는 칼럼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릴게요. 어저께 그 해양수산부에서 생중계로 진행이 됐겠죠, 당연히. 근데 국무회의까지 있었답니다. 네. 근데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중지시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자료 분류해 놓은 거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비행기에 따로 모아놨잖아. 그걸 왜 섞어놔? 이러면서 반말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자료를 빨리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서 뭐 굉장히 큰 자료인가 하고 굉장히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놀랐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막 이렇게 이 직원들이 찾아와서 갖다 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전날 있었던 대한노인의 임원진과의 오찬 얘기에서 참석자 한 분이 얘기한 내용을 지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지시 내용이 뭐냐면 애국가의 배경 화면이 너무 오래됐다. 한국의 발전상과 국제적 위상이 드러내도록 바꿔라. 그걸 왜 해수부 업무 보고에서?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애국가 배경 화면이 너무 오래됐다. 참석자분이 한 분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희망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도록 바꿔라. 그래서 이 칼럼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 자리와 시기와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할 내용과 지시 안 할 내용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지시를 해야지. 아니 업무 보고 내용과 국무회의 내용에서 이게 할 내용이냐. 그러니까. TPU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약간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가지는 환상이 이제 계속 깨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토론 레벨 99 이재명 뭐 이러면서 토론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무찔러 버릴 거다 했는데 무찔러지는 거는 본인이었거든요. 사실 당선이 되셨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뭐 호텔 경제학 같은 소리, 노쇼 경제학 이런 얘기는 하시고 뭐만 물어보면 잘 모르고 뭐 오히려 뭐 상대방한테 공부하라 그러시고 그리고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환율 완전 무너지고 이렇게 굉장히 물가 상황 관리 안 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행정의 달인이다 이런 거잖아요. 성남과 경기도를 거치면서 행정적으로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다. 근데 지금 이런 걸 보면 행정적으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제 윗사람이어도 지시를 할 정확한 대상과 정확한 자리를 구분해야죠. 그러니까 지시와 관련 없는 사람들 다 앉혀놓고 시간 낭비시킬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간은 물론 귀중하지만 다른 장차관들 거기 있는 국무위원들 중요한 기관장들 시간은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낭비하면서 본인은 마치 엄청 중요한 걸 하는 양 코스프레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못이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했던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나 이게 잘 느껴지는 지점인 거 아닌가 싶고요. 성남 때도 다른 사람의 치적을 뭐 훔쳐서 홍보한 거 아니냐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죠. 그 뭐 계곡에 막 정비하고 막 이런 것들 그렇죠. 했었는데 결국 이런 거 보면 아랫 사람들을 얼마나 닥달해 했을까. 저는 가끔 보면 참 요즘 이 생중계대 이런 거 보면서 참 못되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랫 사람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을까. 생중계가 돼도 이 정도인데 요즘 이렇게 하면은 거의 직장 내 괴롭힌 소리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당연히 아랫 사람을 쥐잡듯이 잡고 막 하고 그러니까 재미는 있죠. 원래 재밌잖아요. 그런 거 내가 그 갈굼의 대상이 아닐 때는 남 갈굼 당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재밌다 우리 뭐 젠플릭스다 이거는 아닌데 대통령께서 이상한데 지금 좀 꽂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진짜 시간이 많이 됐지만 간단하게 한번 네, 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오랜만에 또 모셨으니까 어제 장정욱 대표가 24시간 기록 세우면서 필버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그 평가와 네. 당내의 친한계 분들의 다소 비판적인 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에 관련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당무감사위원장 으로 임명되신 분이 요 당무 감사를 한이 많이 관련 논란도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한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그 느낌, 그 논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 당내 소수파 내지는 비판 세력이 당연히 있어야죠. 저도 뭐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은 개혁신당에서는 뭐 비판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되고, 뭐 이준석 대표 가끔 비판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당내 비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잘한 거는 잘했다라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지적해야 돼요. 심지어는 타당이나 타당의 대통령을 비판할 때도 우리 뭐 국민들이 그러시잖아요. 잘한 건 잘한 거다고 좀 해줘라라고 해서 가끔 가다가 칭찬을 좀 섞어줘야 되는데 요즘 정치는 또 도의가 떨어져서 그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근데 자당의 어쨌든 장동영 그 대표가 저는 결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24시간 필리버스터는 흔치 않을 것 같고. 전 세계 기록에서 한 20-30분 빼고 왜냐면 그 간격을 멈춘 거니까. 그렇지, 그렇죠. 아마 저는 내버려뒀으면은 한두 시간 뭐 그 이상도 더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신 일이고 본인의 결기와 특히나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 체력을 또 국민들에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기존의 장동혁 대표와 뭐 좀 표현이 뭐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뭐 한동훈 대표 지지층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뭐 배신자니 뭐니 해도 이 부분은 잘한 건 잘했다고 좀 칭찬해주면 본인들의 입지가 오히려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와서 저는 굉장히 아쉽게 봤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그 당 게시판 그 부분은 지금은 친한계도 좀 분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된다. 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어떤 조직 안에서 뭔가 조금 그 유연한 얘기를 친한계 안에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나름대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친한계 그룹 안에서 어려운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는 그게 항상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경투쟁합시다. 이거는 쉬운 얘기잖아요. 어려운 나름의 용기를 낸 분들을 얘기를 들어야 되고 한동훈 대표가 사과하면 또 새로운 전기가 펼쳐질 거라고 보고 다만 그와 별개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같이 정치인이 한 말을 가지고 그걸 징계하는 거는 저는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과연 맞느냐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좀 장시간 또 이렇게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이 길어가지고 위트와 해악 그리고 또 촌철살인 노래도 불렀어요. 네. 모든 아들 손자면을 모든 부분 베트남 간다. 예. 모든 부분 참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시간이 바쁘셔서 그렇지 저희는 진짜 매주 모시고 싶은데 또 한번 연초에 또 한번 한번 또 자주 오도록 모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